장르에 대해 규칙 없이 이야기하는 북카페 크로스 카운터! 자, 오늘 처음 여기에 들어보신 용만 씨 이 감상 한번 먼저 말씀해 듣고 주시죠. 프로그램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벅차오르네요. 이거를 실제로 들을 수 있다니. 아 예. 나 자. 이제 크로스 하면은 한쪽 귀를 막어 이제. 왜 자. 이걸 왜 막아? 자, 못 프로그램 견뎌서.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매번 주제를 정해 소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에 펀치가 교차하는 무규칙 2종 장르 대결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크로스 카운터는 2부 구성이고요. 1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깊이 있고 예리한 해석을 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제 1부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1부 주제는 백귀야행. 백교양이란 네. 말은 좀 고풍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음험하게 해도 좀 그래도 네. 분위기가 유령이니까요. 네, 백기여행이라는 특정 작품과는 관련이 없고요. 네. 저기 정말로 이제 이번 주제가 유령이기 때문에 네, 유령들이 이제 밤에 다닌다는 그 백기여행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 그대로- 백교양이란 아니, 말밖에 못 말 쓰겠어요. 잠깐만, 근데 네네. 그 전에 저희 방송 지금 이제 그 3회차잖아요. 네. 사실 말이 3회차제 이제 방송 그 파일은 꽤 많이 올라갔잖아요. 한 6회죠. 네, 그래서 이제 슬슬 피드백이 쌓이고 있는데요. 네. 저희 지금까지 들어온 피드백 한번 정리하고 아, 가죠. 좋죠. 네, 그러면 네, 한숨이 제가 나와요? 진행이니까. 네, 저희 이제 좋게 말씀해주신 분들은 당연히 다 이제 너무 좋았고요. 네, 저기 글 올릴 때 언제나 뭐 반응을 해주시면 이제 진행자들이 좋아합니다라고 올리는데, 네, 좋아하고 있어요. 네, 저희 막 RT도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검색해서 RT 하고요. 제 계정보다 더 잘 돌보는 것 같아요. 근데 트윗을 안 해서 그렇지. 여튼 그 뭐 반응들로 있었던 것 중에 저희가 이제 해명 혹은 이제 반성해야 될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저기 소설 중심이라고 하는데 소설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건-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만화 애니 계열 오타쿠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잘못이긴 합니다. 쓸데없는 데로 많이 빠지니까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설을 많이 늘렸고요. 그냥 나 그리고- 오독 이야기 할래.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가 많다. 아닙니다. 저기 다 주제와 상관이 있는 얘기인데 주제랑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미처 시간 안에 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잘못된 거죠. 아, 그래요? 그렇긴 한데 제가 좀 더 변명을 하자면 네. 그 원래 이 자연스럽게 하는 대담에서는 이야기가 항상 잠재된 범위 내로 퍼져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이게 관계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관계가 있는 걸까라고 연구해 보시면 저희에게 야 이런 점은 이러이러한 거 아니었냐라고 저에게 지적을 해주실 수 있고 그럼 저희 방송은 피드백 받아서 좋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 아 그럼요. 일단 이 방송은 강연이 아니니까요. 그럼요. 여러분에게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즐거운 수다를 함께하자. 그렇죠. 저희가 네, 그런 깜냥이 알겠습니까?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 그리고 너무 덕스럽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부족해요. 이게 덕입니까? 난 이미 깠어요. 난 그래서 덕력 없다고 한 거였는데 이건 저기 네 아니 이런 말을 내 타임라인에서 봤는데 저기 진정한 덕은 말이 없다고. 아 그렇죠. 저희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말이 없으면 방송이 안 되잖아. 저희는 네. 니체의 초인을 만들기 위해서 다리가 되려고 하는 인간과 우버맨 같은 씨. 존재입니다. 음. 우버맨 씨를 만들기 위해서 덕의 우버맨 씨를 위해 우리가 스스로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저기- 말하시는 거는 저기 찔려서 그러는 그러니까 거지. 이 방송이 원래는 작품을 소개하려는 그런 기획이었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온 건 이제 진행자들의 탓이 큽니다만은 어쨌건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방송이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작품을 소개하고 싶어서 할 말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막 뭐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한 번 방송할 때 한두 개 방송 그 소개하고 그쵸? 끝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너무 욕심이 많아서 백규양이죠 정말. 너무 열의에 불타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완선 씨가 좀- 막 멋대로 잘라버리고 삭제하고 그럽니다. 네. 네. 전 진행이니까요. 네, 여튼 강호동 그래서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열심히 저기 데이터베이스 파이팅. 화할게요. 여러분이 좀 더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여자 목소리가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할까요? 아니에요. 진행 씨가 노력할까? 그렇지 않아도 돼요. 저기 제가 목소리를 2개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여자 게스트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 3회 말고 4회 기대해 주세요. 와. 저기 일단 게스트 한다는 분한테는 아직 말도 안 꺼냈는데 이제 말할 거고요. 다 그런 거죠. 이번엔 네. 게스트도 남자 게스트 불러왔네.
아 그러네. 애석하게도 이번엔 남성 게스트입니다. 네, 남성 게스트는 소개 안.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이따요, 다 이따. 소개도 안 했으니까 일단 네. 반성의 아무튼 시간부터 하고. 여자 목소리는 네 추가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귀여운 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저기 지상 씨가 귀엽다. 네, 당연한 거 귀엽습니다. 네, 지상 씨 귀엽죠? 귀엽죠.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끼용 한번 해줘요. 안 끼용. 돼요. 혼나요. 누구한테 혼나요? 네, 있어요. 우리 다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혼나요. 네. 웃기요. 아, 예, 이런 이런 거 분이십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대요. 네. 네. 저기 여러분 저기 이분들이 귀여운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네. 네, 갯모에는 애정이 있어야만 보이는 거라서. 그렇죠. 네. 저희는 억지로 귀여운 척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용만 씨가 되게 더러운 걸 봤다는 표정으로 지금 웃음을 참고 있는데.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저기 NIK 같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칭찬이죠. 네, 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NIK 좋아요. 네. 네. 요즘 다 저기- 좋아하죠. 엔젤 하이로를 먹어버리겠습니다. 냠냠. 아니 먹진 않고. 네. 저기 언젠가 저- 등재되는 네. 그날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네. NIK 내 아, 그러게요. 타이틀권 항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 스스로 참아 올리진 못하고. 참아 올지 못하고. 아, 저기 저 NIK 페이지 만든 거 있는데 이 방송이랑은 상관없고요. 아 네. 아 엠페디먼? 아 네. 결국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완성이 안 알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근데 아무도 바꿔주지 않아. 내가 가서 반대행 아무도 해야겠다. 관심. 여러분 엠페니몬 홈페이지란다 울지 마요. 페이지. 울지 마요. 나도 저기 모두가 함께하는 저기 위키 페이지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울지 마요. 마이너라서. 사약 네. 그만 먹이고. 자, 엠페디먼에 대한 이런 정말로 집착이 강렬하신 우리 완선 씨. 자 이번에 자기 소개 간단하게 들어가죠. 예. 네. 그럼 먼저 자기소개서 네. 지상 씨부터 할까요? 아 저부터요. 권님이 안 계시니 이거. 아 예,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요. 30분이나 아니구나 40분이나 지각을 해버린 소설가, 번역가, 기타 잡문가 손지상입니다. 와. 아, 조용하다. 그럼 완선 씨? 저요? 네. 저요? 네. 네, 저는 여자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근데 그 외에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살짝 찔리고 있는 네 완선입니다. 진행과 영업을 담당하고 계시죠? 요새 저기 잘 못하고 있어서 반성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진행 똑바로 할게요. 네, 하시죠. 예, 저는 오덕 관련 토크를 담당하고 있는 DCDC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권님이 못 오셨어요. 네, 예, 저희 우리 하모니카와 멋진 목소리와 5년 담당인 예, 외국인 미모를 담당하고 네. 계신 권님이 오늘은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저녁 약속이 있었던 용만 씨를 그냥 오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오라고 해서 끌어들였습니다. 울트라 스페셜 게스트. 용만 씨를 제가 그냥 간략히 소개드리자면은 본인 소개해야죠. 하세요. 아니 저희 국정원 알바생입니다. 저희 댓글 알바생. 아, 예, 제 소설을 홍보하라고 제가 강요를 하고 시키고 RT를 시키고 있는 네, 이런 리트윈 머신이죠. RT하는 기계입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어, 그래도 내가 피자도 사주고 왜? 저 아 피자 안 사줬다. 치킨 사줬다. 치킨 피자 내가 사주고 사줬지. 피자는 당신 샀지. 잘 얻어 이렇게 다 잘 받고 이렇게 알바보다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 사람 먹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백기야의. 메뉴 백기야의 고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유령으로 잡았는데 사실 유령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유령, 그러니까 한국이나 이 동양 쪽의 유령보다는 일단은 그 유령이라고 하는 고딕 계열부터 네.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거에 대한 조그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테마라든가 뭔가 원한 이런 토속 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너무 방대해서 그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다시 유령이 부각되게 된 지금 우리가 느꼈을 때 가장 유령 이야기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유령 이야기 사조와 배경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낭만주의나 고딕의 사조가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기 정통으로 들어가는 네, 그렇죠. 크로스 카운터. 그럼요. 자, 뭐 좀 이렇게 시작해놓고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가장 고딕에 어울린다고 하면 역시 햄릿 같은 게 어울린다고 그렇죠. 할수 있겠죠. 햄릿. 뭐 네. 사실 딱 고딕 소설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 이제 맨 첫 장면에서 유령이 나오는 장면은 굉장히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이 고딕 소설이 원래는 말 그대로 고딕이라는 말이 제 외국에 있는 지인들은 가색 뭐 이래가지고 뭐라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으스스한 옛날
그 유령 들린 집 안에 뭔가 사연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저택 뭐 네, 이런. 대저택, 햄릿 같은 그런 성이나 뭐 이런 그런 건데 이 고딕 소설이 인간의 이성이 자꾸 발달하니까 거기에 억압된 낭만주의적인 감성이 튀어나오는 것에서 시작됐던 것이 19세기쯤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이렇게 추리 소설하고 비슷한 발전을 보였어요. 저희가 파일럿에서 궤도 이야기했을 때처럼 뭔가 이성이라는 필터로 걸러지기 시작했었는데 예, 그래서 고딕 소설이라고 그러면 사실 고딕 건축 양식 뭐 이런 거랑은 그렇죠. 직접적인 관련은 네, 별로 없죠. 없는 네. 그렇죠. 로리타, 코스. 그렇죠. 네. 코스 같은 것. 그런 네, 복장 네. 너무 예쁘지 않나? 자 이제 이야기를 네. 강제로 진행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힘으로 잘하겠다더니. 네. 제가 여기서 말이 많은 이유는 제가 이 부분을 꽤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하고 저기 빨리 작품 소개하고 그러죠. 넘어가죠. 그럼 먼저 시작하시죠. 예. 이야기 저기 그러니까 고딕 소설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고전 추리 소설이랑 많이 닿아 있는데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된가는 2부에서 듣도록 하시고요. 네. 네, 저희가 2부에서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뭐 강령술이 나온다든가 뭐 이제 그런 소설들이 많이 있었죠. 존 딕스카의 소설도 있었고. 많죠. 존 딕스카 소설 대부분이 이런 오컬트 취미랑 연결이 되어 네.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카는 유명하니까 네. 이제 안 유명한 것 중에서 덜 유명한 것 중에서 올해인가? 모자에서 튀어나온 죽음이 이제 네. 번역 출판이 됐어요. 이제 이분은 저기 엘레리킨 매거진 편집자도 하셨었나? 고전 추리소설계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도 하고 글도 쓰고 본인이 마술사고 네, 실제로 마술사 그래서 했어요. 오컬트 쪽에도 관심이 네. 있고 네, 그런 이제 클레이튼 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뭔가 그 악마 소환 같은 걸 하다가 살해당했는데 이게 정말로 뭔가 소환돼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밀실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의자들도 다 이제 마술사 뭐 예를 들면 영매 뭐 진짜 그냥 쇼하는 마술사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걸 배경으로 약간 그 추리 소설 덕질과 여담이긴 네. 한데 로슨이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담인데요. 그 토요일 밤의 열기를 보면 여자 주인공이 아는 건 없지만 되게 상승지향적인데 그 여자 주인공을 꼬시려는 남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물어요. 로슨? 카?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카라고 대답하면 로슨을 읽어라는 대사가 있어요. 진짜.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존 딕슨 카랑 크레이트 로슨이 60년대 히피들 사이에 오컬트 붐이 일었을 때 다시 한번 유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슨이 더 오컬트적이니까 로슨을 읽으라고 한 거였는데 멋있다. 이 말을 소개했던 일본인은 솔직히 카가 더 재밌다고 써놨어요. 그 이유가 너무 로슨의 경우는 마술사다 보니까 트릭이 현실에 가능한 것에 집착을 해서 저는 이제 원래 마술이니까 저는 이 클레이트 로슨이 그 로슨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여튼 마술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튼 그런 배경이 있을 만큼 유명한 영화에도 대사로 나올 만큼 알려져 있는 유명한 소설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읽어보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막 이제 최신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탐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덕질을 이 주인공이 좀 해요. 네, 그래서 고전 추리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반가운 마음으로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고전 추리하면 역시 코난 도일 그리고 네. 코난 도일하면은 셜록 홈즈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강령술에도 일가견이 있는 게 또 그럼요. 코난 도일 저기 아니겠습니까? 요정 쫓아다니던 분 아니었습니까? 아마 그 10년 계열 책으로 책을 13권 정도쯤 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워낙에 저술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소설 중에 챌린저 교수 시리즈라는 것도 있죠. 여기서는 되게 SF적인 이런 상상력이 뛰어난 작품인데 이 소설의 마지막이 결국에는 이 챌린저 교수가 이런 강령의 모임에 나가서 이런 영혼 같은 것이 실존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데서 끝이 나요. 그래가지고 원래 챌린저 교수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최소한 나처럼 위대한 인간이 소금 한 자루와 물 3통 정도로 구성된 육체 따위에 갇혀 생을 끝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면서 약간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인물이다가 그 마지막 작품에서는 사람은 물 4통과 소금 한 자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통이 늘어났죠. 얼마나 뭘 잔뜩 먹어 됐으면. 근데 어쨌든 이거는 코난 도일을 읽는 밤이라는 책에 나오는 위트 농담이었는데 어쨌든 네, 좋은 책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다시 심령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타다가 코난 도일을 따라서 이렇게
심령을 긍정하는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는데 원래 챌린저 교수가 마라고트 시메라든가 잃어버린 세계 같은 때 네. 주인공으로 네. 나오는데 제가 어릴 때 봤던 아동용 책에서 보면 음. 그 뒤에 해설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 셜록 홈즈를 만들 때 모델이 됐던 교수님을 직접적으로 모델로 삼았던 또 다른 캐릭터라고. 그래서 굉장히 지적이긴 한데 굉장히 괴팍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성격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 다른 연구자들도 하는 말이지만 코난 도일 그쵸. 본인이었다라는. 코난 도일 본인이 더 가까운 네. 거예요. 키가 좀 작은 거 빼고는 네, 오너케였다라는 말을 하는데 덩치 크고 막 수염이 나고, 스포츠 스포츠맨. 한 맨으로서의 이런 모습을 보면 네. 이쪽이 더 가깝기는 코난 도일이 더 가깝죠. 네, 코난 도일이 또 말년에 강령술에 빠졌던 네. 그런 거랑 연관이 있잖아요. 오너케입니다. 오너케. 네. 그리고 재밌어요, 마라코트 그래도. 시메랑 저기 잃어버리는 세계를 찾아서는 유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냥 없어요. 모험물이에요. 굉장히 그 재밌어요. 그것도 저 자신은 좋아하는데 약간 좀 제국주의적 시각이 드러나긴 하지만 네. 그런 탐험물이죠, 탐험물. 지금 이제 추리 소설과 유령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예 유령이 추리를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 소설 중에. 유령이 범인이 아니 네, 유령이 범인이나 범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네. 그 유령 신사라고 하는 시바타 렌자부로의 소설인데 시바타 렌자부로는 원래 이제 일본인 소설가고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댄디즘으로 굉장히 멋쟁이 소설가고 주로 이제 네무리 쿄시로라든가 저는 원래 이런 일본의 그 시대 소설 작가로 유명한 검호 소설이라고 그러죠. 검객 소설. 저는 원래 그쪽을 좋아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일 미디어에서 유령 신사라는 작품이 이제 번역이 나왔어요. 단편집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콜롬보 같은 거예요. 따로 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다가 제게 제가 넘어갔을 때 거울이라든가 눈앞에 유령 신사가 나타나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서 네가 이러저러저러해서 트릭이 깨진 거다. 너가 이러저러저러해서 망한 거다. 병신 이러고 끝나요. 항상. 아마 그래서 해설 네. 쓰신 문학자 비평가의 경우는 아마 죄의식의 발현으로서 그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 작가가 귀신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네모리 쿄시로라고 하는 주인공은 그 아예 뭐 선교사 타락한 선교사와 영주 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가 주인공이라서 뭐 허무주의로 살던 사람이니까 그런 허무주의의 발현으로 그런 유령과 같은 존재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엔 추리도 하고 그래요. 유령 신사가. 가면 갈수록 추리를 안 하고 넌 이러저러해서 망한 거야 멍청하라고 끝나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결말이 재밌어요. 그냥 사신 같은 존재네요. 그렇죠. 사신 네. 같은 존재죠. 파멸에 추리 그때 딱 소설로서의 가서. 재미보다는 그냥 유령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 콜롬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콜롬보. 범인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몰리다가 음. 결국에 파멸하는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유령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이제 네. 추천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유리 속의 소녀였어요. 네, 제프리 제목 되게 예쁘네요. 포드의 네, 유리 속의 소녀인데 저기 이것도 이제 1920년대쯤에 그 대공황기 그리고 이 이제 고전 추리 소설이 한창 나오던 그때의 배경인데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이제 강령술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기를 치고 있었는데 언제 저기 정말로 유령 같은 존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저 너머에 조그만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걔는 이제 실종된 백만장자의 딸이었고 오. 이제 그 시점부터 이 소설은 이제 약간 미스터리 분위기를 떼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소녀를 찾아 나가다가 또 이제 이런저런 큰 음모에 얽히고 뭐 이제 그 사회적인 배경이 드러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프리 포드의 다른 소설들처럼 약간 그 환상적인 분위기랑 그다음에 거기다가 미스터리를 좀 섞고 성장 소설 같은 걸 좀 섞고 이제 이건 단편이 아니라 장편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나가는 게 좀 있어요. 거기다가 20년대 배경이라서 약간 그 역사적 배경의 그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 시기에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린드버그 베이비라 그래서 린드버그 그 대서양 횡단했던 그 사람의 아기가 납치돼서 유괴돼서 아마 살해됐거나 실종됐거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로. 그러니까 흔히 백만장자의 아이가 납치돼서 그래서 오리엔탈 특급 그 살인 사건에서도 보면 똑같은 그런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0년대 대공황기 이때쯤에 지금 이제 영국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그래서 왜 혼을 본다고 강령한다고 하는 게 일본에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의 원류가 됐던 게 무슨 자매가 이렇게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랩핑 현상이라고 하는 랩 소리를 내는 그게 이 시기예요. 이제 유령의 소리라고 네, 하는. 그것도 이 시기거든요. 폴터가이스트라든가 이런 게. 그 저기 스포이 굉장히 많죠. 네, 저도 뭐 장난삼아 자주 하곤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랑 아마 그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하지 않았나. 확실히 과학적인 시야가 좀 생기면서 영적 현상도 과학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챌린저 교수를 낳고 그렇죠. 유리 속의 소녀를 이런 걸 낳은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래서 그렇죠. 고딕 계열과 관련해서니까 정확히는 이제 고전 소설이죠. 고전 추리 소설과 관련된 소설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모자에서 튀어나온 죽음, 그 다음에 코난 도일의 챌린저 교수 시리즈, 그 다음에 유령 시바타 신사. 렌자브로의 네, 유령 유령 신사, 그 다음에 제프리 포드의 유리 속의 소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동양 쪽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네, 의미는? 왜 동양으로 넘어가나요?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는 선생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고딕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기 시작한 건 이성이 발달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초자연적인 세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나왔던 건데 그 반발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이성적인 관찰자야, 과학자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 동양에서 이 캐릭터가 수입되어 왔을 때는 그러한 뛰어난 이성의 힘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세계를 자연의 세계로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같은 캐릭터가 무당 같은 이런 영적인 영실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탐정이 영매나 다름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과학의 힘으로 뭔가 분석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방정식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물리학자를 그대로 방정식 너머의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이 애니미즘적인 영의 세계, 정령의 세계로 치환된 것이 동양의 세계 돼서 받아들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패턴이 있기 전에도 어쨌든 민담이나 이런 있었죠. 것들은 있었으니까 있었는데 그거과 너무 한 카테고리에 묶기는 좀 더 넓지 않나 싶긴 해요. 네, 동양 쪽에 이런 것들. 넓은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가 얘기할 거는 그러한 이야기 세계 내에 그러한 세계를 그 해석해내는 주인공으로서의 그러니까 셜록 홈즈 같은 사람이 연기에 대해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느낌으로 음. 캐릭터가 들어온 근대 아니, 세계와 네. 함께 수입된 아니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저기 그 뭐 살인 사건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추리 소설에서는 탐정이 나와서 그걸 수사를 하는데 뭐 옛날 이야기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유령이 나타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그렇죠. 조사해 보니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장화홍련전이라든가 네, 사또 아니면 네. 지나가는 선비의 네.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 네. 저는 그런 류의 정말 사또, 지나가던 선비 이런 류의 작품 중에 좋아하는 게 유승진 작가의 해동총화를 되게 좋아해요. 머니투데이에서 연재하고 있는 아 지금 연재하고 만화인데, 있어요? 예, 네. 예. 이 해동총화가 뭐냐면은 문인 류현금이라는 조선시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모아놓은 기담집이라고 해야 될까?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뭐 신숙지 옆에는 청이동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언제나 뭐 길흉을 알려줬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1회에서 2회 분량으로 간단하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쭉 설명을 해주는 말 그대로 진짜 의미로 기담집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상한 얘기도 얽혀 있고 좀 이제 네. 훈훈한 얘기도 있고 이상한 얘기도 있고 그런. 그리고 이 작가의 포천이라는 예. 전작과도 세계관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 포천의 주인공의 제자가 이 해동총화의 저자. 포천도 뭔가 좀 점쟁이 같은 그렇죠. 느낌이었잖아요. 예, 예. 포천이 그 포춘에서 따온 거였어요. 포춘을 의미로서의 점 그리고 포춘텔러의 하늘을 앉는다라는 의미의 포천도 포함한다 할 때 하늘포에다가 하늘천. 있고. 예, 네, 둘 다 만화입니다. 예, 예. 그 유승진 작가가 워낙에 한국적인 이런 소재를 소재와 자료들 되게 충실히 복원하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 확실히 좀 앞으로 오래 갈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작가는 좀 오래 가겠다. 네, 밀고 그런 점에서. 계시는군요. 트위터 마파란 사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작가님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작가님한테 트윗해야지 이제. 링크해야지. 작가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받아서 기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고. 소설 쪽에는 또 뭐가 있나요? 저기 소설 말고 네. 그 실제로 중국에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이상한 뭐 기담이나 네. 고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총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이제 송나라는 좀 다르죠. 네. 북송 초에 그러니까 태종이 야 그 이야기들을 수집하여라 하고 명령을 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걸로 정말 총망라에서 한 500권으로 편찬한 게 있거든요. 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많다, 한문이잖아요. 스케일이 크다. 이게 국내에 완역이 됐어요. 야. 21권짜리고 한 권에 막 2만 얼마씩 하는데요. 그러니까 20권까지는 이제 그 책이고 21권에는 뭐 이제 해설 뭐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제목은 태평관계고요.
태평광기. 네, 태평광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기 곽재식 작가님 저기 인터뷰하다가 아, 그분이 저기 그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말고 모살기도 같이 냈었거든요. 네네. 모살기라고 네. 이제 삼국시대 배경에 역사 소설 그런- 같은 느낌. 네 역사 소설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삼국유사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이제 장르 소설 분위기도 그쵸. 많이 나는 그런 걸 내셨는데 그거 어떻게 이제 뭐 그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내려면 이제 뭐 자료를 많이 참고해야 됐을 텐데 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 태평광기라는 책이 있다고. 네. 곽지식 작가님도 정말 데이터베이스가 대단하신 분이죠. 네, 도시계단분에서부터 블로그 보면은 정말 쫙 모여 있죠. 고전적인 영화, 한국 영화 네. 옛날 데이터베이스라든가요. 캐릭터 블로그로 검색하시면 곽지식 작가님 블로그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정말로 자료적인 면에서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고사나 이제 그런 약간 정말로 고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태평광기란 책은 이게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나왔던 얘기였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길을 가다가 뭐 밤에 앞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 같이 가게 되는데 앞사람이 소리가 너무 없어서 신기해서 저기요 하고 불렀더니 딱 돌아보는데 달걀 귀신이었다 라는 그런 되게 도시괴담일 것 같은 저기 내 얼굴을 봐줘. 이걸 어떻게 생각해? 네. 이런 느낌. 그런 게 그거 이미 아름다워. 저기 이제 몇천 년 전에 있는 거죠. 그 송나라 때 몇천 년 전 맞나요? 몇천 년인가요? 그건 저도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송이면 송이면 그렇게까지 몇백 멀지는 년, 않습니다. 몇백 년 네.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저기 막 로알드 달 미국인하고 진짜 막 그래서 아우, 그거 까였어요. 아우, 어디서 네, 까였어요. 죄송해요, 고수님. 네, 접니다. 네. 근데 아직도 좀 미국인 같아요, 로알드 달. 이러다 또 까여요. 네. 그런 저기- 느낌이 사실은 근데 네. 소설보다는 아마 만화에서 더 표현, 그러니까 뭐랄까 동양풍의 그 으스스스한 느낌의 영혼 이야기는 네. 만화가 표현하기가 되게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왜냐하면 글로 썼을 때 느껴지는 게 그 네. 당시의 시대상이나 생활감을 공감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면육비라고 네. 써서 글로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그렇죠. 봤을 때 임팩트가 더 크잖아요. 그런 얼굴 면에서 3개, 손 6개 이렇게 달린 게.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로 보신 줄 알았어요. 옛날부터 저는. 근데 모로 호시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모로호시 다이지로의 만화가 정말 좋습니다. 제 기억에 한 절반 이상 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동양풍의 서유원전이나 네. 재규주의나 네, 제게주의나 그 어디서 일본 방송에서 그 일본 평론 방송에서 들은 건데 글로 쓰면 중학교 2학년생의 관념적인 이야기 같은 것들이 그 네. 사람의 그림을 통해서 하면 관념을 그대로 그림으로 빗어넣은 것 같은 그림이어서 네, 굉장히 맞아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당시 일본 만화의 선을 개혁한 오토모 카츠히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아키라 도무 그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림이 굉장히 하이퍼리얼리즘처럼 세밀한 선을 쓰고 있는데 데스카 오사무가 첫 만나면서 악수하면서 인사 대신 건넨 말이 이거래요. 나 자네 선 따서 그릴 수 있어. 자네 그림처럼 그릴 수 있어. 그런 대선배거든요. 사람이죠. 정말 그런 대선배인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네라고도 표현 안 해요. 그 사람은 항상 상도 아니고 씨, 우리나라 말의 씨처럼 거리감 있는 우리나라처럼 님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오토무님 저 님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저거 존잘이 존잘한테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그래요. 내가 못 그리는 그림은 모로호시 다이지로 선밖에 없어. 근데 이해가 가요, 네, 정말. 그만큼 독특한 선이라서 네, 특이한 그림 제주 그러니까 정말. 그 그림의 그 선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동양적인 애니미즘이 나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동양화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네, 뭔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뭔가 고기스럽게 생겼어 좀 사람들이. 고전 민화스러운 느낌이죠. 예. 중국 무덤에 그려져 있을 법한 그림체야. 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식으로 깔끔하게 그리면 아 분위기가 안 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식으로 그 세이즈를 해야 되거든요. 야하게라든가. 야한 거 네. 그거 있죠. 영매탐정 이즈나. 정말 좋죠, 좋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네. 지옥 선생 누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상하게 거기에- 야자를 넣던데. 남거자 대비 구고군한 대비 관세음. 네. 이상하게 초등학생인데 잠깐만. 거의 그 네. 초등학교 F 아니 잠깐만. 5학년 지옥 선생 6학년 누베에 가면 대한 정확한 설명을 먼저 해야죠. 아, 그냥 지옥- 야한 에로 만화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역 선생 누베는 에로 만화 그리던 사람이 에로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점프에서도 그림 그리고 싶으니까 테마물이랑 적당히 섞어가지고 야한 거 그리던 만화입니다. 캐사랑 네. 파사랑은 실제로 있지 않았어요. 나 네. 있는 줄 알았다고. 네, 누베가 저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담임 선생님이고요. 네. 오른손에 무슨 귀신의 손이 있어서 네, 봉인하고 있어요. 네, 그걸로 이제 오른손 맞나? 오른손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네, 뭐 아, 검은색 중이병에 딱 시초죠. 네, 나무 검은 장갑 대자 대비. 끼고.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에피소드 형식으로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 작가가 다음 작 몇 번 하다가 망했어요. 네, 망해서. 우마 UMA라고 해가지고 네. 미확인 생물체 이런 만화 그리다가 그거 딸기 100%한테 밀려가지고 연재 잘렸거든요. 아, 그럼요. 딸기 100%가 훨씬 예쁘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내놓은 게 거기에 있던 서브 캐릭터인 당시 노는 여고생 캐릭터였던 갸루였던 이즈나라고 하는 그 영매 여고생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매 탐정 이즈나라는 만화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일본에선? 망하지 않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연재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역은 나왔지만. 근데 번역이 나오다가 망한 것 국내에 같은데. 최근에 번역 출간이 됐어요. 근데 뭐 추억 되살리실 겸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 유령 다루는 거는 원래 누베도 그렇지만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조사 면에서는 충분히 잘 되어 있던 편이니까. 네, 뭐 그건 누베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건 뭐 적당히 야하고 네, 그렇습니다. 적당히 했나? 근데 저는 이런 류의 소재를 현대적으로 다루는 작품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 샤먼 시스터즈라는 좀 해괴한 제목으로 번역되긴 예. 했지만 못케라는 원제를 가진 피터 눈의 원래 연재된 그런 원제였어요? 예, 목해요? 예. 근데 그거는 시골에서 그 귀신을 볼 수 있는 언니와 귀신에게 잘 씌우는 체질인 여동생이 이렇게 같이 지내는 이런 사건이고 굿타임 이런 것도 좋아했습니다. 아, 네. 그 초기작이죠. 예, 김은정 씨 초기작이고 당연히 연재 중단됐고 유현이죠? 아니 유현은 선녀강님이죠. 로알드 달 미국인급인데 이건 유현 작가는 그거잖아요. 옛날에 선녀강님 게임라인에서 게임라인에서 그림 그리던 분 예,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네. 아니, 엘가임 좋아하시는 분 아니었나? 저기 그 연재작부터 다 봤고 둘 다 봤고요. 저기 그 막 네.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늦었어. 근데 그리고 이 무자비한 사람들은 이걸 또 편집해 주지 않으려나? 안 하죠. 당연히 절대 안 하죠. 그리고 굿타임은 정말 네. 김은정 작가 특유의 더러운 성격의 캐릭터들이 예, 발광을 독설. 하는 이런 근데 좀 문제적인 표현도 있긴 합니다. 그 다리를 저는 소녀에게 막 병신 육갑 떠내 이런 폭력적인 말하고 좀 언피시한 계열의 이런 멘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게이 유령을 막 이렇게 막 게이라고 막 까버리고 이런 게 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고형 만화 같은 것도 보면은 요즘 그렇죠. 보면 뭐 언피시하고 고형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쁘게 말하면 지금 흔히 말하는 꼰대라는 네. 표현에 어울리던 시절의 분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시대 반영을 한번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그거 저기 절판된 건 그렇다 치고 완결이 안 되지 않았나요? 그 작가분 것 중에 완결된 게 없죠. 예. 순정만화 거의 다 되게 갖고 있는데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유령 다루고 뭐 이런 분위기도 많지만 네.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잘리는 것도 잘린다기보다는 연재 중단? 선녀강님 초기 때랑 그림체가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넘어가죠. 그렇게 네. 넘어가죠.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타카시 요스케군요. 맞나요? 몽환 신사? 몽환 신사? 그러면 지상 씨가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저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몽환 신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저는 그보다 단편집을 더 좋아하는데요. 제가 음. 단편집을 한 10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단편집이 SF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니고 뭔가 기괴하죠. 그림을 좀 더 이쁘게 그린 모로오시 다이지로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시계 태엽을 자기가 감아야만 세계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소녀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건데 그중에서도 이제 몽환 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무겐이라는 인물의 네, 매력에 매력. 그리고 네, 몽환에서 무겐이죠. 일본어로 몽환. 일본 근대의 개화기 그렇죠. 특유의 그 아름다운 복장들, 정장, 코트, 기모노 네, 이것들이 모단 뒤섞인 보이. 네, 모단 보이들의 모단 이런 보이죠. 활약이 네. 보인다는 게 너무나 좋은 만화입니다. 몽환 신사. 사실은 제가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단편집 이야기들은 아직 공룡이 살아있는 섬에 근육질에 막그 여자애가 대륙에 있는 남자한테 반해가지고 공룡 끌고 와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는 그런 내용들인데 예, 제가 좋아하는 괴수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공포학교는 좀 좋아하세요? 공포학교는 출간도 됐는데. 잠깐만 저기 네. 네 여튼 몽환 신사. 네, 몽환 네, 신사. 몽환 신사. 네. 몽환 신사 근데 재밌습니다. 제가 네. 안 좋아한다는 건 근데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나요? 참 그런가? 저는 원서로 갖고 있으니까. 정식으로 출간된 거는 공포학교가 그나마 좀 출간이 됐죠. 아니, 이 작가 같은 작가 거는. 거죠? 예, 예. 이거는 한 중학교였나? 중학교를 배경으로 네. 그 몽환 신사의 무겐과 네. 혈연 관계인 네. 쿠기코라는 선생님이 가가지고 이런 누베의 코믹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로함도 없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공포학교인데 호러 그러니까 호러가 아니라 코미디 쪽에 코믹한 괴담. 코믹한 네, 괴담. 원래 그 작가 그 느낌이 그래요. 약간. 그래서 한 에피소드만 설명하자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여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해가지고 그 학교 바닥에 타일 하나가 갈아치우게 돼요. 그래서 그 타일을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검은색 타일을 지옥으로 가는 입구라고 불러요. 근데 헬게이트군요.
그렇죠. 말 그대로 헬게이트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애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딱 밟은 다음에 남자 주인공한테 이것 봐라 나 지옥에 가는 입구에 있어 이러니까 정말로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자애가 어떡하지 하니까 악마가 검은색 타일과 흰 타일을 체스판처럼 이렇게 다 바꿔버린 다음에 오. 흰색 타일만 바꿔 와라. 그러면 이 여자애를 구해주겠다. 오. 하니까 그래 그러면 흰색 타일을 딱 밟는 순간 그 남자 주인공이 밟은 타일 말고 모든 게 검은 타일로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다행히 그때 주인공이 노트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흰색 노트를 찢어가지고 오. 그 위를 안고 가는데 영리해요. 노트가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지를 벗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항상. 네. 네. 순백의 팬티를 밟고 여자아이를 구해내는 기사님입니다. 단편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멋대로 여자여가지고 힘이 셌으면 좋겠어 해서 난 그래서 동네에 있는 양아치들 다 때려 눕혔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난 눈에 빛이 좀 돌았으면 좋겠어 해서 난 눈에다가 별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막 가다가 남자가 대단해지잖아요. 그러면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대답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가 많아졌고 너 따위는 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얼굴이 완전 몽달귀 신처럼 변하는 걸로 끝나는 어이쿠. 감독이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네, 언어 감각이나 네. 이런 식의 감각으로. 네, 여튼 작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타카시 요스케. 역전 재판을 해보신 많은 분들이 역전 재판이 왜 영매랑 관계 있는 거야라고 하시면 그분은 역전 재판 안 해보신 겁니다.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애초에 조수가 영매죠. 네, 죽었을 그렇죠. 때 깜짝 놀랐어요. 치로가 죽었나요? 처음에 지금 그- 뭐였죠? 언니분이 언니가 죽고 언니 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난 멘토일 줄 알았는데 멘토가 죽어버렸어. 그리고 뭐. 가장 섹시하게 생긴 캐릭터인데 같이 갈 줄 알았어, 그건 끝까지. 그런데, 예. 이렇게 섹시한 여자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꺼내기 시작한 용만 씨입니다. 네. 네. 역전 재판 이야기를 이게 일단 아니 설명부터 하죠. 예, 맞다. 그런 게임입니다. 네. 아니, 말씀하시라고 맞다 한 건데. 네, 변호사가 되어서 아닙니다. 재판하는 게임, 재판에서 이제 승리하려고 하는 게임이죠. 네, 근데 재밌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화도 나왔죠. 탐정과 영매의 공통점이 한데 뒤섞인 그렇죠. 게임 시스템으로서 완벽히 정합된 장르죠. 억울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면에서 특히나 또 네. 예. 네, 탐정, 변호사, 영매가 세 개 다 공통적이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레이튼 교수랑 같이 합작해서 그렇죠, 애니메이션 나오고 그렇죠. 했던 것도 아닌가. 애니메이션 게임입니다. 게임, 네. 게임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에스프레소 노블에서 위대한 탐정이었나 탐정은 어떻게 지냈는가 에스프레소 노벨라. 네. 노벨라이즈에서 네. 그 시리즈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탐정은 기본적으로 죽은 자의 말을 듣는 존재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북스피어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에스프레소 노벨라 시리즈, 그러니까 중편 정도 중심 길이의 노벨라 그런 작품집들 중에 이제 해설서들도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위대한 탐정 소설이라는 네. 제목의 해설서. 헌팅턴이 쓴 건데요. 주로 네. 유명한 이름으로는 SS 반다인이 네. 쓴 거죠. 근데 탐정은 어떻게 진화했는가에서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 아. 제가 어제 준비하다가 네. 헷갈려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영화화도 됐고 말씀하신 네. 대로 미케 다카시라고 애니메이션이나 네. 게임 영화화 하시는 분인데 이상한 분이 있죠. 네, 근데 이분 역전재판. 센스 좋습니다. 데드 네. 얼라이브라던가 네, 좋은 작품. 아니 그 영화가 되게 잘 됐다 그러던데 네.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어요. 네, 개봉 안 될 것 같아요. 미케 영화. 부천에서 했을 텐데. 네, 여튼 네. 다음. 근데- 네, 뭐 유료 다운로드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저도 있나? 보고 싶긴 한데. 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천에서 했고 네. 평이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호불호가 갈리는 감독이시긴 해요. 일본에서도 그렇대요. 네, 미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나 뭐 이런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작가분이 나오죠. 미즈키 시게루라는 분이에요. 개개개노게 아사요르구구. 아 저기 특정 유년 때 사람들만 반가워할 얘기하지 말아줄래요? NK 코믹스에서 정발이 나왔다고요. 게다가 개개개 귀타로는 요즘도 애니메이션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요새 고양이 소녀가 얼마나 모해하게 나오는데. 근데 저 애니메이션 안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덕방송이라는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타요마 나온다고요. 타요마. 우리나라에서 타요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음. 개개개 귀타로는 여러분들이 모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온갖 곳에서 패러디가 네.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패러디가 많이 되고 있고. 오래됐으니까. 네. 여러분 오그레이토의 천상천하 보셨습니까? 거기에 주인공 나기라는 애가 네. 한쪽 눈이 이렇게 애꾸가 됐다가 아, 네. 아버지의 눈이 이식받아요. 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개개개 기타로니까. 개개개 기타로의 한쪽 눈도 아버지예요. 눈에 아버지가 눈만 팔다리가 남아 달렸어요. 있어요. 네, 눈에 몸체가 달려 있어서. 그래서 나기가 자기 자신한테 뭐야 나 기타로라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다 그런 패러디 네, 그런 역사적 어깨- 흐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깨에 올라가지고 기타로 요지스를 넣자 뭐 이러면서 대사 치고 하는 분인데
여튼 그 작가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분은 옛날에 2차 대전 때 대동아 전쟁이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네.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나갔다가 팔이 잘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 원래 화가 지방생이었다가 오른팔이 잘렸나 그럴 거예요. 오른팔이었을 거예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팔이 잘렸을 거예요. 그래서 화가 안 하고 이제 못 하고 이제 간판쟁이라고 흔히 별칭으로 얘기하는 간판을 그리는 간판 그리는 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옛날에 이제 노스텔지어가 강해서 어렸을 때 이제 동네에서 살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경험했던 이분이 실제로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하나 정말 재밌습니다. 할머니 재밌어요. 하나. 저도 AK 코믹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같이 나왔는데 저 개인적인 그 느낌으로는 이분이 그 할머니 하나를 그리기 이전에 개개개 기타로 이전에 이제 묘지의 기타로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건 번역이 됐나 모르겠는데 제가 원서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심해요. 그 표현이 그렇구나. 전 여- 개개 기타로만 봐가지고. 미국식 만화 표현이 옛날 미국식 DC 코믹스 옛날 버전과 같은 그림체로 그려져 있어요. 원래 그런 네, 그림 네. 그리던 분이니까 그래서 좀 받아들여지는 게 좀 과한데 네. 미즈키시히로 특유의 그 표정이 졸리고 인중이 쭉 늘어나서 아, 예. 네. 귀찮은 표정으로 하면 굉장히 귀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표정으로 그 할머니하고 짝지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게 제가 몇 개 더 갖고 있는 그 작품군에 그런 게 쭉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그렇죠. 근데 웃긴 건 정작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한테 아유 선생님 왜 이렇게 맨날 작품 활동을 하시면 그리면 말이요 이걸 줘 이러면서 손으로 돈 모양 그러는 분이긴 해요. 유쾌한 분이긴 한데 그 되게 막 따스한 미담도 있는 분이시네요. 아내분이 언제나 만화를 원고 그릴 때마다 아내분이 원고 한쪽을 딱 잡아줬다고. 한쪽 네. 팔이 아. 없으니까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아내분이 언제나 올라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미담인가? 그 미담 말고 또 다른 미담도 있어요. 그 남태평양 쪽에 그 옛날 전쟁 치르는데 섬에 어떤 일본인이 갔는데 거기 있는 이제 불시착 같은 식으로 표류해서 거기에 가게 됐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전부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니 왜 당신들 일본어를 할 줄 아냐 했더니 이 사람을 아느냐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미즈키 시게루였어요.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네. 조난을 당했다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매년 가서 거기에 도움을 주고 기부를 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랑 그건 되게 미담이네요. 네. 인고 부부고 그래가지고 되게 화기애애한 사이다라는 걸로써 되게 미담인 거예요. 네. 막 찰싹찰싹 때리면서 부려먹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게.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그림은 이쁘지만 만화가 엉망인 그 이케가미 료이치. 우리나라에서 아마 지 뭐라고 그러니까 한자로 읽어서 표현하는데 크라잉 프리맨이라든가 생츄어리 같은 걸 네, 그리고 생츄어리. 그분이 원래 미즈키 시게루 어시스트 출신입니다. 그렇구나. 예, 여튼 생츄어리가 저기 거기서 나왔단 만화를 말이야. 안 보시는 분들은 못 알아들을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예, 좀 들어볼까요? 네, 개개개 기타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전이요. 오래 연재하고 이제 지금도 다시 출간되는 거죠. 애니메이션화되고 예, 있고,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그러는 만큼 그러니까 뭔가 유괴의 이야기를 네. 다루는 만화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원형이고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동양이라는 패턴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거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네, 돼요. 어지간한 소재는 네.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고 방식이라든가 왜냐하면 이분 도깨비도 다루시고 네. 그러니까 한국 조선 요괴도 다 다루고 뭐 이런 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원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작을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저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이제 네. 그러니까 이런 애니미즘적인 기이한 이야기들을 다룬 것 중에 좋아하는 만화 이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그런 만화 되게 많이 있지만 저기 저 나츠메 우인장을 메고 있습니다. 나침의 인장 좋죠. 예뻐요. 전 아직 안 봤는데. 예쁘다는 나츠메가- 점에서 네. 우인장을 입에 물 때 그 섹시함이 있습니다. 저는 책으로 봐서 네. 애니메이션 장면을 누가 짤방으로 보여줬는데 저도 만화책으로만 보긴 했는데 그 애니메이션은 정말 섹시하게 잘 그렸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 만화가 미도리카와 유키 원래 좋아하는데 네, 나츠메 우인장 성공해서 그 장편으로 그리고 있어서 좋고요. 네, 성장물이기도 해서 좋아해요. 여튼 네, 많이 있으니까 네, 보시면 좋은데 일단 개개개 기타론은 원류고 네. 이제 그 발전형 중에 이런 하나 볼 수 있는 게 네. 가 네, 이제 좀- 순정 만화에서의 약간 그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네. 다루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저승사자입니다라는 만화 되게 좋아요. 음. 그거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청년이 있는데 그 GSG라고 해가지고 저승사자 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래가지고 오. 한이 남아가지고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을 풀어주는 게 직업인 회사인데 이 영혼을 볼 수 있는 청년에게 귀신들을 빙의시켜가지고 못다 했던 일을 대신해주게 하는. 충족시켜주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애랑 유원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하면은 거기 몸에 빙의해가지고 같이 유원지에 놀러가 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거나 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되게 건강하고 따스하고 이런 이야기만 다뤄요. 물론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복한 엔딩이 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시만 줘요. 악령들은 좀 강한 제재를 받는다. 근데 그 강한 제재를 어떻게 받느냐면, 그거 아시죠? 발레 복장에 백조 대가리 달려 있어가지고, 네. 예, 그걸 입고 유령들을 겁줘가지고 그 순간 바로 연행해 간다는. 그러니까 생전에 악행을 저지르면 그런 네. 저승사자가 나타나니까 착하게 살라는 아. 그런 중에 만화입니다. 만화 쪽 얘기가 많았으니까 예, 소설 쪽으로 소설가 그래, 있어요. 소설 소설. 돌아오죠. 아, 제가 너무 폭주했습니다. 제가 네. 저도 좋아하고 아마 완선 씨도 좋아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제가 넣었어요. 네. 미야베 미유키. 예. 아, 진짜 이- 좋아한다. 아마 이게 그 북스피어에서 나오는 걸로 하자면 미야베 월드 제 2막 뭐 이런 식으로 네. 붙어서 나오는 걸 건데 에도물이 음. 나오고 있죠. 미야베 미유키라는 에도물 분 좋아. 자체가 이 작가분이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시대물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에도무 시대 이야기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작가로서 파워를 좀 낼 수 있게 되니까 아버지하고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기 덕질을 위해서 에도무를 잔뜩 쓰기 시작했대요. 그렇구나.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현대 배경의 추리 소설, 그러니까 주로.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사이파의 영향을 네. 많이 받은 그 뭐랄까 좀 건조한 네. 계열의 추리 소설을 많이 쓰다가 뒤로 갈수록 특히 이제 에도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얘기를 인정물이라고 많이 하죠, 쓴 것 일본에서. 같아요.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닌조바나시, 인정물이라고 하는 이야기 패턴을 많이 쓰는 편인데 사실 이분이 그런 거를 애초에 추리소설에서도 그런 걸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마 타이프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러면서 그 변호사 사건 기록을 아.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그 쌓인 게 있었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덕질로 도망갔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브레이브 스토리라든가 예. 이코였나요? 네, 아이코였. 그것도 소설판 쓰기도 하던 이유 네.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머리에 스토리가 넘쳐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스타일의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제가 그 추천하는 거는 북스피어에서 나온 에도물입니다. 모든 것들. 모든 것들. 왜냐하면 번역이 일단 굉장히 좋고요. 네. 네, 제가 그러니까 오카모토 키도라는 작가의 단편을 몇 개를 꽤나 번역을 했는데 에도 시대 배경을 한 괴담을 굉장히 문체가 튼튼하고 유려했던 그런 거였는데 미야베 미유키라는 작가 자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직접 아마 편집도 했을 거예요. 그 단편집을. 네. 네.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일단 문장이 탄탄하고 그리고 번역에 그 북스피어판은 주석이 잘 달려 있어서 네, 꽤 좋습니다. 그렇다고 거슬리게 달려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표지 편집이나 이런 것도 네네. 굉장히 시리즈 애정을 갖고 만들고 있어서 예뻐요, 예뻐요. 저기 북스피어랑 저희 상관없고요. 네, 없지만 아무 상관없고요. 제가 나름 덕질에 하면서 저희 상관이 생기면 좋긴 하겠어요. 뭐 그러죠. 혼조 후카가와의 네, 기묘한 뭐 이야기 이야기라든가 시리즈. 외딴집 길죠. 두꺼운데. 근데 그러니까 이 에도물에서도 정말로 그냥 그러니까 단편집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짧은 얘기들 그것도 이제 정말 기이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좀 장편에는 그 추리 소설 느낌이 많이 나요. 에도 그렇죠. 시대 배경으로. 그래서 이게 뭐가 좋은가 다 좋습니다. 읽어보세요. 네. 아무거나 네. 집어들고 읽어보세요. 이제 그 다음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넘어가죠. 로맨스, 로맨스. urban fantasy. 잠깐만 그 전에 저희 네. 그 애니미즘이나 동양의 이제 초혼 혹은 영매 네. 이런 걸 배경으로 이제 네. 그 해동총화 네. 만화로 이제 네. 해동총화랑 그 다음에 이제 태평광기가 네 있었고요. 잠깐만 순서대로 네. 합시다. 네네. 그 말한 순서대로가 아니라 네네. 그 이제 뭐 소설이 궁금하시다. 네네. 이러면 이제 태평광기는 자료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살기와 당신이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를 쓰신 곽재식 작가님한테 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화로는 그 재계지나 뭐 영매탐정 이즈나 해동총화 굿타임 저승사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거기다 이제 공포학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개개개의 기타로가 이런 만화들의 원유라고 할 수 있다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소설로는 아무래도 미야베 미유키의 에도물을 추천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리했다. 넘어가죠. 네. 네, 그다음 로맨스, 로맨스. 로맨스와 urban fantasy입니다. 우. 일단 제가 읽은 김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충격적인 영화 패트릭 스웨이지의 사랑과 영화 사랑과 영화. 고스트였어요. 영화 제목이. 네, 원제. 깜짝 놀랐어요. 고스트? 뭐야 이게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도예하다 말고 있자 네. 있자 하는 뭐 그런 내용. 으짜. 예. 저는 이 영화에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은 주인공이 차 때문에 죽잖아요. 네. 그래서 영혼만 이렇게 계속 걸어가고 시체는 여기 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죽어 있는. 네, 자기가 죽어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즘 또 무단횡단 하면은 꼭 한 번씩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뒤에 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그런 사랑과 영혼이나 아니면 천녀유혼 같은 천녀유혼. 예, 그러니까 유령이 천녀유혼 이제 정말 로맨스 혹은 네. 이제 현대에서는 그런 식의 그 연애의 대상 네. 혹은 이제 뭔가 그 캐릭터로 그렇죠. 다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사실은 과거의 설화에서도 그런 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특히나 이제 저번에 우리가 거리두기에서 얘기했지만 로맨스에서는 원래 계층 간의 그 갭이라든가 이런 큰 단절이 있어야 가다할 수 없는. 네. 이런. 그게 현대에 와서는 애매해지니까 재벌이 아니면 유령이어야겠다는 걸로 그렇죠. 볼수 유령과의 그 애틋한 네. 사랑. 네. 근데 저희가 로맨스를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로맨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이제 현대 도시를 배경으로 한 그런 계열을 찾아봤는데요. 천녀유혼 사랑과 영혼 두 개 이야기가 끝났다. 가장 기본적인 거. 네, 저기 그 모던 파티전이라고 제목 되게 그러니까 예쁘네요. 이제 현대를 배경으로 전래 동화를 새로 쓴 음. 그런 이제 단편집이 있어요. 잠깐 이제 조선희 씨 저기 그 뭐냐 한국 판타지 문학상 대상 수상했던 적이 있는 네 조선희 씨가 쓴 단편집인데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콩쥐팥쥐를 새로 썼다. 그러면 얘네가 저기 자매가 있는데 하여튼 스토리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할게요. 초혼수를 해요 얘네가. 오. 콩쥐팥쥐 원래 설화에서도 그 콩쥐가 죽어서 원혼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 콩쥐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혼수를 얽히는데 현대에는 좀 더 끈적하고 복잡하게 네, 얽혀 있고요. 여튼 그런 약간 그러니까 기이한 이야기인데 현대 배경인 거 좋아하시면 뭐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 취향을 좀 탈 것 같고요. 그럼 이거 후속작은 포스트 모던 파티전인가요? 이런 드립을 치려다가 그만두세요. 네, 여러분 악플 달아주세요. 그만두세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적인 거, 저 이 만화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 웹툰의 계란계란 작가의 학원기 야담. 이거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요. 학교 괴담이나 뭐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되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잔뜩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분신사바라고 하죠. 볼펜을 갖고 네. 이렇게 분신사바를 하다가 펜에 귀신이 들렸어. 네. 와, 이거 만화 어시스턴트로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오, 펜을 잔뜩 10개씩 빙해가지고 원고를 오. 이렇게 쭉 작업을 한다던가. 좋다. 구미호를 만났어. 구미호를 네. 만나가지고 당신 나를 해칠 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널 왜 해치냐? 나는 지금 이제 신선되기 위해서 이제 인간 돼야 되고 신선돼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영어 잘해야 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구미호가 입은 게 또 추리닝의 삼선스 래퍼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랄까 한국의 현대상을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이런 경쟁 구도들을 되게 영적인 이런 것들과 되게 코믹하게 해서 잘 섞어놓은 작품입니다. 디씨님 해동총화도 그렇고 저기 학원기 야담도 네. 그렇고 그런 만화 좋아하는군요. 예,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괴담류 정말 좋아하고 네. 그리고 계란계란 작가님이랑 뭐 마팔한 사이는 아니고 이분 트위터 하시나 찾아봐야겠다. 정말 좋아하는 작가분이기도 해요. 네. 그 학원기 야담은 원래 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캐릭터가 다른 그러니까 쭉 시리즈가 있죠. 그분 그게 콘트리트 라비린토스라고 해서 그 시리즈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도 있었고 그 전에도 301원 이런 건 또 있었고 또 뭐지 그러니까 그 학원 예, 학원기 야담의 그 배경이 되는 학교랑 그 캐릭터들이 계속 나와요. 원래 다른 예, 작품에 있던 캐릭터들이 쭉쭉 나오죠. 네. 여러분 역시 보시고 추가로 찾아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학교에 있는 공룡 화석에 이빨을 뿌려다가 흙에다 심어가지고 용화병을 소환합니다. 이런 만화입니다. 네. 오덕들을 위한 이런 만화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자리에 없는 권님이 신과 함께를 추천하셨는데 신과 함께 네, 이야기 신과 꼭 함께 해야죠. 재밌죠. 그리고 신과 함께는 다 보셨겠지 아마? 뭐 그렇겠죠. 네, 신과 함께 저기 네 웹툰으로 연재했었고, 네 그 저승으로 가면서 시작을 하는데 지옥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계속 지옥을 거치는데 변호사가 붙어서 이 착한 사람을 구해주는 이것도 어떤 의미로는 역전재판처럼 법정물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 파트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화편이나 그 네, 그러니까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네, 이렇게 저승편, 나눠서 이승편, 신화편인데 연재를 했죠. 저승편이 가장 인기가 좋고 그랬죠. 네, 저 근데 진기한번에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승편도 좋아합니다. 그때 용산에 대한 메타포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디시님의 파트 만화를 끊고 제가 소설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유령이 나오는 것 중에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그 문이 열렸다라는
재밌습니다. 네, 이거는 장편이고요. 그다음에 왕의 창녀랑 씨앗이라는 단편집이 있어요. 그 이름은 다르게 됐지만 같은 작가고요. 네, 정도경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잘 쓰시죠 그분. 네, 그분인데 치정 전문 작가분. 네. 원래 치정 전문 작가라는 이제 별명이 붙어 있고 역시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글을 쓴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좋으냐면은 끈적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느낌이 끈적하지 않고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고독함과 슬픔과 그런 느낌이 나는 쪽의 글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역시 애정이 넘치니까 이 말이 안 나는데 문이 열렸다 같은 경우에도 유령이 나오고요. 네, 왕의 창녀나 씨앗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약간 혼자 읽기 좋은 책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왕의 창녀는 그 초판 부록인 만화를 띄워주잖아요. 단편을 만화에서. 그것도 유령 이야기였죠. 네. 그 저기 동생이 돌아오는 네. 이야기였죠. 그거. 스포일러인가? 그거는 뭐. 네, 넘어가죠. 네. 네. 그러시면 직접 보세요. 네, 좋아요. 저기 부록도 좋습니다. 네. 근데 난 그거 처음부터 알았는데. 그다음에 뭐 반전. 딴 거 띄워놓고 그리고 저기 그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미야비 미유키가 에도모를 열심히 쓰다가 이제 현대물도 드디어 약간 이런 기담 이런 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번역된 것 중에 고구려 사진관이라고 이건 아쉽게도 북스피어에서 나온 건 아니고 저희는 북스피어와 상관이 없지만 여튼 있으면 좋아요. 읽고 싶어요. 네, 고구려 사진관은 그러니까 심령 사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주인공 고등학생이 어쩌다가 이제 심령 사진의 뒷얘기를 계속 캐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추리 소설이면은 이 심령 사진이 무슨 트릭으로 찍혔냐, 이 뒤에 있던 사건의 진상은 뭐냐 이렇게 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심령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찍혔는지 그 트릭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담겼을 법한 사람의 마음, 네, 그런 거에 집중하는 이야기고요. 상하권으로 돼 있는데 역시 또 다 읽어보면 청소년 성장물이라서 좋아합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심령 사진이 아니라 심령 영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삼거리 극장이라고 제가 좀 많이 애정하는 배우인 안 나올 수가 없죠. It's raining man. 정말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네. 김꽃비 배우님의 첫 장편 주연작인데요. 이 영화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소녀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실종이 돼요. 비 오는 날에 삼거리 극장으로 간다는 말만 하고, 그래서 할머니를 찾으러 소녀가 삼거리 극장에 갔는데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어떤 찍혔던 영화의 여주인공이었고, 그 영화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 지금 할 말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못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 영화에 네. 출연한 배우들이 원원으로 남아가지고 죽어서도 그 극장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배역들을 연기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것들을 패러디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법정을 열기도 하고, 그러면서 김꽃비의 미모가 계속해서 빛을 발하면서 그 김꽃비님이 이렇게 어떻게 영혼들을 이렇게 원혼을 풀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근데 결국에 원혼을 푸는 것이 되게 기괴한 방향으로 해결이 나긴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한국 근대적인 풍경과 현대적인 풍경과 시골적인 풍경들을 온갖 것들을 다 뒤섞어 놓은 정말로 장르적인 이런 짬뽕으로서의 이런 컬트 뮤지컬 영화로서의 최고봉이 아닌가, 이렇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기 이제 현대물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네. 저기 너무 많이 얘기했어. 로맨스는 이게 그 사정상 생략하도록 하고, 네, 모던 파티전이라는 단편집이랑 문이 열렸다, 왕의 창녀, 씨앗, 이 세 개 이제 같은 작가입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삼거리 극장 이제 영화 얘기, 그리고 미야베 미유키의 고구려 사진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 추리소설 해야 돼요. 추리소설로 갈까요? 여기도 지금 몇 개 좀 그렇고. 빼먹었는데 네. 그건 2부에서 난 꼭 이야기할 겁니다. 네, 그래요. 2부를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는 네, 저기 그러니까 추리소설 중에, 그러니까 이건 출간은 안 되는데 판타스틱이라고 장르 이제 예전에 잡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번역이 됐던 영원히 고통받는 판타스틱이죠. 저기 판타스틱 여러분 도서관 같은 데 가시면 구할 수 있고요. 네. 하여튼 거기에 구한다기보단 볼 수 있다 정도죠. 네.
코니 윌리스의 디벙커는 귀신을 믿지 않아라는 중편이 있어요. 코니 윌리스는 어떤 사람이냐? SF계에서 혹은 페미니즘 문학에서 혹은 뭐 판타지 이쪽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상을 싹쓸이했던 아주머니고요. 정말 잘 써요 글을. 그래서 이 디벙커는 귀신을 믿지 않아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디벙커가 바로 이제 사기를 폭로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령술이나 뭐 현대 할리우드에서 심령 뭐 치료법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진상을 폭로를 하는 그런 직업인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엄청나게 회의주의자고, 네, 그 회의주의에 굉장히 충실해서 그런 디벙커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유령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진짜 유령이 이 남자가 존경에 맞지 않는 진정한 회의주의자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 회의주의를 고수를 하면은 이 유령은 없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대체 그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어디 간 거야? 왜 그렇게 빨리 죽은 거야? 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또 이거 인정하면 나는 이제 회의주의를 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저기 유령을 한번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뭐 의심하고 말고의 기준이 흐려지잖아요. 끝이죠, 끝. 네, 회의주의의 근거에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잘 해결합니다. 재밌어요. 네. 네. 제임스 랜디 같은 그렇네요. 제임스 랜디. 예. 실제 만화가 난다. 마술사 제임스 랜디가 결혼도 안 하신 분인데 회의주의자로서 초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술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옛날에 호기심 천국에서 국내에서 그쵸. 왔었죠. 네, 국내에서도 와가지고 했었죠. 그 있었어요. 그 저같이 생긴 분이 살찐 가슴팍에다가 숟가락 붙이면서 이거 정전기 내 육체에 있는 기로 붙이는 거라 했더니 밀가루 붙이고 해봐라고 했더니 안 돼서 가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여튼 여기 디벙커 이것도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많이 하셨는지 진짜 수많은 수법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결국은 이 사람, 그러니까 이 회의주의의 모습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정말 이 회의주의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정말 훈훈하게 결말을 내서 너무 좋아합니다. 코니 윌리스니까요. 코니 윌리스니까. 여튼 그거랑 역시 소개해야 될 게 많아. 저기 유령이 나오는 추리 소설이라고는 우길 수 있는 칠레 집행관이 있어요. 네, 김보영 작가님 원래 SF 쓰시는 분이고, 뭐 현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인 뭐 이런 거에 뽑힌 적도 사실은 있으시고. 나도 뽑히고 싶다. 네. 이거는 정말 추리소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책이고요. 칠레 집행관. 왜 칠레 집행관이냐? 사형을 7번 집행해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근데 이 남자가, 그러니까 사형을 받는 남자가 잘못을 했는지 아닌지는 사실 불분명해. 그리고 이 남자가 뭔가 알 수 없는 내기를 했어요.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무언가의 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내가 나라면 내가 내 몸을 잃고 그 기억을 잃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관계들 그런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나라면 이라는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떤 내기이며 이 남자는 무슨 짓을 했으며 뭐 이 집행은 무엇이며 대체 여기 유령이 어디에 나온다는 건지는 역시 추리소설이기 때문에 갈수록 밝혀집니다. 네. 사서 되게- 보는 소리죠. 네, 사서 보세요 되게 이런 거. 두껍고 정말 좋은 빡빡하고, 작가님이에요. 네, 진지하고 정말 이 작가가 이거 쓰느라 되게 많이 끙끙댔겠구나 하는 그런 인터뷰만 무거움이 봐도 그런 것들이 깔려있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책이고요. 저기 읽으세요. 정말 좋은 작가님인데. 네. 네, 개인적으로 작가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는 있지만 저기 이런 뭐 홍보해달라는 얘기는 전혀 안 들었고요. 저기 어느 주 출판사에서 만화도 그리고 계시고 네. 폴라북스에서 저기 PKD 만화 네. 만화 리뷰도 그리셨었고 글도 잘 쓰고 만화도 잘 그리는 존잘님이십니다. 만화 되게 따뜻하면서도 시크하게 그리시잖아요. 아, 예. 정말 네. 시크해. 네. 오루주 거기 보면 네, 되게 네. 재밌더라고요. 네. 작가분들이 되게 네. 저도 사실은 예전에 만화를 그렸던 경험이 있지만 제 네. 만화는 만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1시간이 넘었지만 저기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 게임 중에, 그러니까 인디 게임 중에 영매랑 네. 탐정이 나오는, 그러니까 영매랑 유령이 그 탐정 수사를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네, 블랙웰 시리즈고요. 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게임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드벤처- 정보가 나옵니다. 어드벤처 게임이지만 옛날식으로 그냥 뭐 매니악 맨션 같은 느낌으로 그 원숭이 섬의 비밀 같은 느낌의 그런 어드벤처예요. 고전적인 루카스아츠 어드벤처 게임 느낌. 그래픽도 딱 그런 네네 느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그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네, 네. 그러니까 영매는 이제 사람이니까 대화를 할 수 있고 유령은 이제 유령이니까 통과를 할 수 있고 뭐 어디 벽을 통과할 수 있고 그런 거 이용해서 추리를 하는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추리 소설은 아니고 이제 호러 소설에 가깝지만 20세기 고스트. 네, 이거 작가는 조 힐인데 본명은 조셉 힐스트롬 킹. 네. 스티븐 킹의 둘째 아들입니다. 네네. 굉장히 성질이 안 좋아요. 제가 트위터 옛날에 팔로우를 했었는데 매 시간마다 한 시간에 2번 이상은 퍽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욕을 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아마 아버지가 원래 야. 그런 성격이었는데 거의 발전된 건 마냥 아버지도 뭐 차 부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 그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네.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뭐 전방위로 이렇게 드립치고 하는 그런 아저씨였는데 뭐랄까요 이분도 아버지가 덕후다 보니까 그 영화나 소설이나 아, 예, 영화 만화에 얘기가 대한 정말 많이 정말 편하지 나와요. 않아요. 참 그 깊어요 경력이. 그래서 이제 단편집 출간된 거, 그러니까 20세기 고스트는, 그러니까 수록작 중에 하나가 20세기 고스트인데 표제작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원제는 20세기 고스트고 네. 이제 20세기 고스트라는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건 유령이 나타나는 영화관에서 그 늙어가는 남자의 얘긴데 그래서 고전 영화에 대한 향수도 좀 많이 느껴지고. 왜 조힐이 아버지를 깠죠? 에? 그 농담으로 한 얘기긴 한데요. 스티븐 네. 킹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초반이 아니고 20세기 중반에 1950년대, 60년대 B급 호러 영화에 네. 세례를 받고 해머 영화사에 네네. 세례를 받고 그거를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사람이니까 아마 자기 아버지하고의 추억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억측이 살짝 되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하죠. 네, 현대물 무슨 많이 얘기를 했느냐? 남아있지만. 아니, 현대물이 아니라 이제 그 현대물 아까 했고 추리. 네, 추리와 호러를 묶어서 아 여기서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네, 빼먹는 이거에서 거 얘기하도록 많아. 하고요. 저기 네, 디벙커는 귀신을 믿지 않아. 책으로 출간된 건 없지만 여러분이 활자화된 걸 구할 수는 있는 꼭 네. 읽어보세요. 코닐스의 이제 좋은 점을 살린 중편이고요. 그 다음에 7인의 집행관. 네, 꼭 네. 읽으십시오. 꼭 네. 사십시오. 뭐 좀 무겁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추천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20세기 고스트 얘기를 했네요. 네, 더 없나? 그리고 블랙엘 시리즈 아, 네, 게임. 블랙엘 시리즈. 전 게임 좋아하거든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일단 네. 이걸로 1부 끝입니까? 이걸로 예. 일부를 일단 사실은 마무리하도록 막 하겠습니다. 광고도 넣고 아니, 광고는 이따 다시 녹음하면 되니까. 아, 네. 네, 일단은 이렇게 네. 일부를 마무리하도록 네, 끝이고요. 하겠습니다. 네, 저기 그 언제나 그렇지만 저희 반응을 남겨주시면 저희 좋아하고요. 네. 네, 디저트 방송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 심야에 괴로워하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 기분이 아. 좋았습니다. 저도 억울하네. 같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 그 이후로 야식을 매일 먹은 것 같은데. 못할 짓이더라고요. 아, 네. 이제 다행히 유령이니까 뭐 여름치고 별로 무섭진 않았지만 네, 참고하셔서 작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